논어 122번째 시간 헌문편의 7장에서 9장을 보겠습니다. 7장 자왈 군자의 불인자는 유이부 언이와 미유 소인이 인자이 아니라. 군자이면서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있지 않다. 앞에서 군자와 소인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말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유의부라 그래서 이 감탄의 말을 뒤에 이제 붙였죠. 군자이면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인이면서 인할 수는 도저히 없는 노릇이죠. 공자는 인간이 인을 이룰 가능성과 잠재력은 인정을 했죠. 늘 강조를 하고 사람들 북돋아졌죠. 그걸로. 근데 어떤 사람이 인하다 하고 인정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상당히 평가를 지금 많이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인을 행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인자로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군자라고 생각할 때 군자는 개인적으로 수양이 잘 됐고 교양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볼 텐데,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군자는 불인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타성, 앞에서 보았던 이타성, 군자이면서 자기 수양은 잘 됐고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사람은 갖추고 있으니까 군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남을 사랑을 해서 남에게까지 덕을 감회하고 미쳐서 군자로 만드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은혜를 베풀다, 덕으로 감화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우보인, 그러니까 그 인을 향해 나가는 같은 동지로서 끌고 가는 문제, 이런 이타성의 문제에서는 약간 자격이 좀 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적인 수신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인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소인은 전혀 이거와 관계가, 당연히 군자도 그걸 못하는데 소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수양도 안 된 인간이 남을 생각할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군자가 불인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애진된 능물로호와 충언인된 능물회오와. 사랑한다고 수고롭게 하지 않겠느냐? 충성을 한다고, 진심을 다 바친다고 깨우쳐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재밌는 말이죠.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통치자 혹은 관리,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과 피지배자, 백성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백성을 사랑한다고 그들을 그냥 놀게 놔두려 둘 수는 없다는 노릇이죠. 국가를 운영하는 백성을 부를 땐 부려야 된다는 거죠. 겨울에 농기 쉴 때는 군사훈련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은 부역을 할 땐 동원도 해야 돼서 사랑한다고 그들을 무조건 내버려두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 충언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고 임금이 잘못하는데 그거를 간언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종의 정치적 해석인 거죠. 말이 됩니다. 주자도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다 없애고 일종의 보편적,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고 이 로자를 수고롭다고 보는 게 아니라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노력하도록 북돋아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말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었다고 그 사람을, 이걸 발언정자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이거는 가깝게는 부모 자식,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하다가 내버려 두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진심을 다 바치고 있는데 얘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이걸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않아서 안 되죠. 이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일반론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재밌는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예, 로자와 회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9장입니다. 자왈 위명에 비침이 초창지하고 세숙이 토론지하고 행인 좌우 수식지하고 동리 자산이 윤색지하니라.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 비침이 초안을 잡고 세숙이 이 토론을 하고 행인 좌우가 수식을 하고 동리 자산이 윤색을 했다. 진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춘추좌전에 이 정나라 얘기죠. 정나라, 정자산, 유명한 공자가 존경했던 정자산 얘기인데 정나라 자산. 춘추좌전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거를 이제 해석을 이름이 다 그대로 나와요. 이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하죠. 정자산이 자기와 함께 일했던 세 사람, 뭐 비침, 세숙, 좌우 이 사람을 두고 이제 부하로 잘 부려서 이제 정나라가 이제 잘 운영이 됐다. 이걸 이제 보통 이 얘기를 하죠. 이 위명은 보통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외교 문서죠. 외교 문서. 그러니까 비침이 초안을 잡고 초안을 잡고 만든 거죠. 여기서 토론한다는 건 혼자 무슨 토론을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디스커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숙이 이 초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토론한다는 게 지금의 토론이란 말 완전히 다르죠. 검토하고 정리를 하고 또 중요한 건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덧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토론이 한 단계 거친 거죠. 그 다음에 자숙이라는 사람이 수식한다는, 수식은 여기서 꾸민다는 뜻이 아니고 수는 덜고 식은 더한다는 거예요. 초안에다가 정리해서 여기에 자기 의견을 붙이면 더하고 빼는 작업을 좌우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인이라는 것은 관직 이름입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관직 이름이 행인이었던 거죠. 외교 문서를 담당하니까 이 사람이 더하고 덜하고까지 해서 최종안을 올리면 자산이 윤색한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수식이라는 걸 윤색하냐, 파이널 터치를 한 거죠. 다듬을 거 더 담고 문안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딱 끝을 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리는 자산에 살고 있는 동리예요. 동쪽 마을.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비침하고 세숙은 이름을 얘기했고 행인은 관직을 얘기했고 동리는 자산에 대한 친근감 있는 표현. 동쪽 마을에 사는 뒷마을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친근감 있게 표현을 해서 호칭이 다 다릅니다. 그게 좀 재미있죠. 정나라의 외교문서 작성의 이 예가, 공자가 얘기한 이 예가 춘추시대 외교문서의 전형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다 이렇게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문서에 상당한 공력이 들었다는 것은 정확히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교문서라는 게 원래 정성들여 쓰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이 정교하게 이 공을 들여서 작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글만 보면 뭐 자산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공자가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히 자산을 많이 칭찬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다음 10장에도 그 자산을 칭찬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정자산의 그 정치적 배경 그리고 정치적 그 토대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귀족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나라도 이제 귀족 이 힘이 세서 귀족들 간의 알력과 갈등이 심했는데
요거를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게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도 이게 자산 측에서 보면 정자산의 능력이 뛰어났던 거고, 귀족들에서 보자면은 힘의 균형 상태가 필요했던 거죠. 피를 보기가 서로 너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뭐 대리인, 뭐 심하게 얘기하면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정나라의 균형을 꾀했던 것 같은데, 자산이 그 역할을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언급된 인물들은 자산의 그냥 부하들이 아니라 각 귀족들 세력들이 보낸 대리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자산의 정치력을 폄하한 거거나 뭐 자산을 나쁘게 본 뜻이 아니라, 당시의 정나라가 다 운영되려면 그 힘센 다른 귀족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게 아마 다른 이견을 제시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12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